자, 이번에 여기 있고 지울게요.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선을 하나 그릴게요. 화면의 가운데 쪽에 수직선을 F8번을 눌러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거리하고 각도 값을 보여줍니다. F8번을 키면 보여요. F8번을 끄면 안 나타나요. F8번을 켰을 때만 나타나는데 현재 제가 여기까지 요 점에서 여기까지 온 거리가 118 정도 된다는 얘기고 각도는 90도 방향이라는 뜻이 돼요. 이거를 눈으로 보면서 120 정도 되는 선을 그려주세요. 120 딱 안 돼도 돼요. 뭐 120, 110, 150 상관없습니다. 대충 120 정도 되는 선을 그려주시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다시 직전에 저희가 방금 전에 라인이란 명령을 썼거든요. 그러면 다시 L을 누르고 쓰면 불편하고 방금 전에 썼던 명령어를 반복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스페이스바예요.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직전에 썼던 명령어가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선을 교차점을 만들어서 대충 이쪽으로도 120 정도 되는 선을 그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써볼 기능이 위에 있는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옵셋 명령어는 이렇게 돼요. OFF-SET인데 자주 쓰는 명령어니까 단축키를 꼭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단축키는 5입니다. 5. 이 명령어는 내가 입력한 거리값만큼 선택한 물체를 평행한 곳에 복사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80m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물체를 옵셋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80mm 떨어져 있는 평행한 방향에 이 선을 이렇게 복제해주는 기능이 옵셋입니다. 그래서 이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쓴다 그러면 옵셋 명령어를 넣으면 입력한 거리값만큼 어떤 요소를 평행하게 복제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나 옵셋을 할게 라고 하면 컴퓨터가 저한테 거리값을 넣으라고 물을 거란 얘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거리값이 얼마니 라고 물을 거고 어떤 물체를 옵셋할래 라고 하는 요소를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물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옵셋할래?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방향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옵셋이라는 걸 기억할 때는 거리값을 넣어야 되고 요소를 선택해야 되고 방향을 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셋은 여기까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5라고 넣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더하기 선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값을 넣으라는 뜻이죠. 그럼 옵셋은 거리값을 넣어야겠죠. 왜냐하면 평행하게 복제해 주는 거니까. 80이라고 입력하고 80만큼 옵셋 하겠다라고 넣으면 네모 박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형상을 선택하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수직선을 눌러요. 그리고 다시 움직여 보면은 더하기 선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어느 방향으로 옵셋 할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안쪽으로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확실하게 마우스 움직이세요. 요 주변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쪽 방향하고 왼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명령어가 끝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네모 박스가 또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거리값 80으로 혹시 또 할래? 라는 뜻이에요. 안 할 거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옵셋이라고 입력을 하고 O 스페이스바 입력된 거리값만큼 어떤 물체를 평행하게 복사해주는 기능이 옵셋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60 엔터. 그럼 60만큼 떨어뜨릴 물체가 뭐냐라고 네모 박스가 뜨는 거죠. 밑에 있는 선 그리고 마우스를 요 근처에 있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멀리 위쪽이냐 아래쪽이냐겠죠. 아래쪽으로 할 거냐 위쪽으로 할 거냐. 위쪽으로 클릭.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 여기다 물체를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하면 렉탱글 REC라고 입력하고 교차점을 클릭하고 다음 교차점을 클릭하면 이 안쪽에 사각형이 그려졌겠죠. 물론 지금 선이 같은 색이니까
구분은 안 가겠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지워보시면 네모가 남아있는 거죠. 실제로는 사각형을 그려도 이렇게 그려요. 골뱅이 집어넣고 뭐 100에 50 이렇게 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100에 50짜리 사각형 또는 50에 100짜리 사각형을 그린다고 치면 라인 명령어로 수직 방향으로 100만큼 그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은 교차점을 쓸 거니까 100보다는 확실히 길어야 돼요. 1.5배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100mm짜리 네모를 그릴 거다 그러면 150 정도 하시면 돼요. 140 괜찮고 160 괜찮습니다. 200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 정도를 대충 그려주고 1.5배의 크기를 그렸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밑에 쪽에 여유있게 50짜리 그릴 거니까 한 80이나 70 정도 되는 수평선 그리면 충분해요. 그려주고 옵셋으로 100mm 입력하고 위로 종료하고 직전에 썼던 명령어 스페이스바 50 입력하고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 안쪽에 렉탱글 이 물체를 지우시면 사각형이 그려져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물체를 그립니다. 물론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진 않겠죠. 사각형 하나만 그린다 그러면 골뱅이 넣을 건데 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단순한 형태는 아닐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생겨있는 물체를 그린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니은자로 생겨있는 이렇게 생겨있는 물체를 그린다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크기는 50으로 볼게요. 여기가 100mm, 여기가 50, 여기가 50, 여기도 50 이렇게 생겨있는 물체라고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거 할 때 헷갈렸던 게 뭐냐면 전부 다 흰색 선이니까 안 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CAD에서는 요 위쪽에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씁니다. 레이어.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형상 하나만 더 그리고 해볼게요. 100에 50에 50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형상 그릴 겁니다. 이렇게 생겨있는데 여기는 100mm, 여기는 50mm, 50mm, 50mm 여기는 100mm 이렇게 생겨있는 걸 그린다고 치면은 라인 명령어로 수평선을 좀 여유있게 150 정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값을 보면서 그리시면 되죠. 150 정도 됐을 때 클릭을 해주고 다시 라인을 끝쪽쯤에서 교차시켜서 150mm 정도의 선을 그려주면 돼요. 혹시 또 너무 가운데서 하지 마시고 너무 끝에서도 하지 마시고 이게 3등분 하면 돼요. 3등분 3등분 했을 때 아니죠 3등분한 거리 정도가 3분의 2 정도가 내가 그릴 물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끝에서 적당히 해서 150 정도의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넣으시고 거리는 100mm 아래에 있는 물체를 누르고 위쪽 방향으로 100mm 다시 100mm가 입력된 상태니까 왼쪽에 있는 물체도 오른쪽으로 100mm 그 다음에 저희가 그리려고 하는 물체는 이렇게 생겨 있었죠. 이렇게 그렇다고 치면 기준선이 요쯤에도 기준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거고 이쯤에도 기준선이 하나가 더 있으면 교차점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 물체를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다면은 50mm 떨어져 있는 곳에 기준선 하나 옵셋 해 주셔야 되고 아래쪽에서 50mm 떨어져 있는 곳에 기준선 하나 옵셋 해 주면 저 물체를 교차점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옵셋 50 아래에서 위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선 그리기 명령어, 라인 명령어로 교차점에서 F8번 끄시고, 잘 안 보이니까 끄시고, 교차점 또는 직교점, 그 다음 교차점 또는 직교점, 그리고 여기 아니네요. 가운데 아래로 내려와서 오른쪽, 아래쪽, 여기, 그리고 종료 하면 저희 눈에는 지금 선이 같으니까 안 보이지만 이 안쪽에 여기서부터 선을 저희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겹쳐서. 그 다음에 박혀 있는 선을 지워보세요. 이레이저로. 그럼 안쪽에 물체가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할 때 원리를 그대로 따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물체 그릴 때 자로 수평선 그린 다음에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거리값을 재서 여기다 수직선 하나 그리고 수직선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차점을 만들어서 교차점을 만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자를 대고 굵은 선으로 어떤 물체의 형태를 그리는 게 제도 방식이잖아요. 연필제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또는 저희가 그림 그릴 때, 뭐 그림을 저는 못 그리지만 그림 그릴 때 보면 물체 형상을 대충 그려 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서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스케치로 이렇게 해서 그리시는 거죠. 이렇게. 그거랑 같은 방법인 거예요. 기준이 되는 위치선들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물체를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밖에 있는 선을 지워보면 박스 쳐서 이렇게 걸치기 해서 지운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다 지워지는 거죠. 밖에 있는 선만 지운 거죠. 이렇게 지우면 다 지워지는 거고,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선택해서 지우면 안쪽에 그려놨던 선만 남겠죠. 방금 전에 물어보신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 물체를 겹쳐서 그렸는데 이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CAD는 레이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여러 종류의 선, 여러 색상의 선을 쓸 수 있게 하는 앱니다. 요 위에 있는 레이어 아이콘을 누르고, 실제 명령어는 레이어라고 존재해요. 이렇게 레이어라고 있는데 그냥 아이콘 눌러 쓰는 게 얘는 더 빨라요. 그래서 그냥 위에 항상 떠 있으니까 아이콘 눌러 쓰시고, 현재는 0번이라는 이름의 흰색 선을 가지고 있는 요 흰색 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체를 그릴 때 저 선으로 다 그리니까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위에 보면은 이 마크 있습니다. 이 마크를 누르면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겨요. 눌러주시고, 눌러주고 나서 이름을 그냥 뭐 1번 이렇게 지정할게요. 1 이렇게. 그리고 색상이 좀 구분되면 좋으니까 색 있는 곳을 클릭해서 녹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눌러서 녹색. 그러면은 1번이라는 이름의 녹색 선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물체를 그려도 흰색 선 위에 녹색 선을 그리면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이건 닫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X자 눌러서 닫아주시고,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 보면은 네모 박스 있는데 누르셔서, 지금은 0번이라는 레이어로 그리겠다는데 눌러서 1번으로 그리겠다라고 바꾸고 라인 명령어로 위에다 그려보시면 물체 위에 그려지기 때문에 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확인이 더 쉽죠. 그러면 불필요한 애들만 지우시면 형상이 남죠.